안녕하세요. 최근에 브레이키가 망가진 다마스처럼 어그로를 끌면서 달리기만 해왔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잔잔바리 컨텐츠 들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스스로 자숙을 할 줄 아는 자숙새우 유튜버 김알박하입니다. 가끔 극소수의 구독자분들이 홍차 얘기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그 요청들을 묵살을 해오다가 요즘 같은 타이밍에 잔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홍차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조회수는 제가 포기를 했고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은 다른 재밌는 영상을 봐주시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카메라가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 핸드폰으로 대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기분을 조지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오늘 조회수 포기하고 이제 잔잔바리 고요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저도 모르면서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는 방구석 티 소믈리에의 뇌피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관련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 무자격자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의 절반은 약간 뇌피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순전히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재미는 없지만 정확한 정보는 홍차 관련 도서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이런 거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차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잎을 따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홍차, 녹차, 백차, 황차, 보이차, 우롱차, 말차 이런 거 모두 다 똑같은 나무에서 딴 잎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홍차용 홍차나무에서 잎을 따는 게 아니라 죄다 같은 잎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 이거죠. 그리고 똑같은 식물이라도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도 맛, 모양이 다르겠죠. 원래는 차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중국 차가 있을 것이고 인도, 스리랑카, 케냐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르고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잎을 딸 때는 맨 끄트머리 새싹만 따느냐 그 밑에 걸 따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고요. 또 완전한 잎이냐 빠서버리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찻잎에다가 향을 넣거나 꽃잎, 과일 말린 거를 넣는 것에 따라서 또 종류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벌써부터 머거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 소용없고 그냥 뭐든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 잠이 안 오는 분들만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옛날에 수요 미식회에서 그랬었나? 낭설이 정설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영국이 중국에서 차를 들여온단 말이죠. 근데 배를 타고 오느라고 오래 걸리잖아요. 날씨도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발효가 되는 바람에 홍차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과는 달라요. 발효는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야지 그게 발효인 것이고 홍차의 경우에는 발효가 아니라 산화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또 감자도 깎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갈색으로 변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품에 있는 그 효소로 인해서 산소를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 이거를 산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사과처럼 감자처럼 찻잎도 그 안에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갈변이 되고 갈변된 찻잎이 바로 홍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차는 덕는다고 하잖아요. 테레비 보면은 솥단지에다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거는 찻잎이 산화되기 전에 솥단지에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화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녹차 잎은 녹색인 거예요. 하지만 홍차 잎은 갈변이 돼서 갈색. 근데 또 우리가 호기심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실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산화를 조금 시키다가 멈춰봤어요. 아니면은 한 중간 정도 시키다가 멈추든가 그렇게 했더니 또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롱차다. 오룡차라고 하죠. 우롱차는 차 세계에 있어서 반반무만이라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산화시키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또 종류도 대홍포, 철관음, 봉황단총, 문산포종, 동방미인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마셔봤거든요. 왜냐면은 비싸요. 우롱차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심자다, 내가 차를 처음 마셔본다, 그런 사람들은 우롱차가 그나마 차 종류 중에서는 호불호가 적은, 문턱이 낮은 맛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근데 문제는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비쌀수록 맛있는데 또 너무 비싸니까 괜찮은 건 오지게 비싸요. 그렇지만 내가 호기심에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공차 가서 우롱 밀크티를 시키세요. 당도 30, 얼음 적당히. 지금 어쩌다가 홍차 얘기하다가 우롱차로 빠졌는데 다시 홍차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이런 차 종류들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이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마시다가 평민들까지 슬슬 차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커지고 덩달아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차나무가 아무 데서나 자라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차나무 키우는 기술을 알려주겠나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당시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놈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야생 차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랑 약간 품종은 다를 건데 아무튼 그걸 발견한 이후로 인도 여러 지역에다가 심어봤겠죠.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대규모로 다원을 만든 거죠. 차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주로 심은 동네 이름이 아쌈, 닐기리, 다즐링이에요. 여러분 홍차 이름 중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홍차 이름이 제품명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맛이 좀 달라요. 아쌈은 뭔가 진하고 묵직하고 답답한 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종류는 아닌데 차를 우려내면은 색깔도 굉장히 어두운 편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쌈에서는 몰트 향이 난다, 엿기름 냄새가 난다,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냥 답답하기만 하던데. 그리고 아쌈 종류는 맛이 진하기 때문에 주로 밀크티로 마십니다. 자, 이제 다즐링 홍차가 있는데 이거는 다즐링 지방에서 수확한 걸 말하고요. 색깔이 좀 옅어요. 그리고 또 머스켓 향이 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약간 우롱차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싼 거 마셔보면요, 철봉 맛이 납니다. 철봉 아시죠? 철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보면 손 이렇게 하면 쇠 냄새 나잖아. 약간 그렇기도 해요. 약간 싼 거 먹었을 경우에는. 근데 그쪽에 아마 이슈가 있을걸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생산량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닐기리가 있어요. 약간 중간이야. 홍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홍차 맛, 홍차 딱 그 맛인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상당히 잡힌 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 이제 인도 말고도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또 식민지로 침략을 해가지고 차나무를 심게 했겠죠. 거기는 이제 스리랑카예요. 실론티 다들 아시죠?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실론인데, 그러니까 실론티는 스리랑카에서 재배된 차라고 할 수 있다. 그거 옛날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스리랑카의 딤블라, 우바, 캔디, 누아라엘리아, 루후나 이런 지역에서 키우는데 인도처럼 지역에 따라서 맛이 확연히 다르다. 이것보다는 차나무를 키우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 하이그로운, 미드그로운, 로우그로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특징은 저지대로 갈수록 맛이 강해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높은 지대, 고지대로 갈수록 맛이 여리여리하고 꽃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섬세한 맛입니다. 수색이 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차 이름을 통해서 어느 지역 출신이고 대략 어떤 맛이 나겠다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홍차 공장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농작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흉년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이제 대학 다니고 다른 데 취업한대.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안 한대. 그래서 이런저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역의 홍차를 파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의 홍차를 섞어서 이 짬뽕에서 파는 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블렌딩 홍차라고 합니다. 홍차 회사마다 그 섞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홍차 회사마다 단일 지역 단일다운 홍차가 따로 있고, 쓱가묵자 블렌딩 홍차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다 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료 뭐 꽃잎이나 과일 말린 것, 허브를 섞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도 나오는 홍차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엄청 지루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끄고 나가셔도 되고, 또 머리가 복잡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재밌다가리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먹어본 거 중에서 그냥 괜찮은 거나 추천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차는 기호식품이거든요. 다른 생필품이나 식품하고는 좀 달라요. 개인마다 기호가 다르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은 맛있다는 거 나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트와이닝 프린스 오브 웨일즈, 이거 저는 좀 그렇게 좀 그닥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호불호가 강하다지만 나한테는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드세요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하지만 전에는 영상에서 추천을 해놓고서 이렇게 또 구멍을 파놓네. 그리고 또 우려내는 기술에 따라서 그날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또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차도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별로고 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추천합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소개, 테마별로 묶어서 소개만 할게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드시든가 말든가 그건 본인 선택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별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유를 넣고 밀크티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소진한 뒤에 새로운 홍차를 구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용서가 된답니다. 별로인 거 생각난 김에 한국인이 싫어하는 장미향 나는 홍차를 소개할게요. 드시든가 말든가. 장미향하고 장미 꽃잎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최근에 마신 거는 앞기 바산드 아쌈 로즈골드. 이름 그대로 아쌈이 베이스고 거기에다가 장미꽃과 향이 들어있어. 그리고 또 포트넘 메이슨의 로즈 포총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특징은 존나 비싸다. 그래서 큰맘 먹고 사야 돼요. 거의 한 4만 원대 그 정도 됩니다. 아까 최근이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구입한 TWG 뱅드 로즈라고 한번 사봤어요. 근데 차 맛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원래 TWG 제품이 거의 다 약간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뭐 썼어. 또 가성비로 접근하자. 그럴 때는 더 타오브티의 로즈 페탈 블랙티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 제품은 약간 기복이 있어요. 또 타오브티에서 다즐링도 파는데 약간 철봉 맛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차장에 그대로 있고, 또 말하자면 장미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이한 취향 아니면은 사지 마세요. 괜히 나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는 가성비 쌉지리는 과일맛 가양 홍차 모음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외 직구를 하면 싸고요. 원래 가양 홍차로 시작을 해요.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다. 향 없는 거로 오게 돼 있다. 그래도 별미로 가끔 먹으면 맛있고, 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너무 사다 놓지 마세요. 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성비 좋고 구하기 쉽고 마트에 가면은 있는 제품, 티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간편하게 마시면 좋을 제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되게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가성비로 좋아지는 것,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 또 입에 안 맞고 맛이 그저 그래요 그러면은 우유를 섞으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타라 망고 피치라는 제품이 있어요. 유일하게 국내 업체인 동서식품에서 만든 홍차입니다. 이것도 소스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비슷한 계열로는 이제 다른 회사 제품 아마드 애프리코 선라이즈, 이거 좀 비슷해요. 느낌이.
또 다른 제품으로는 트와이닝의 패션프루 망고 앤 오렌지 티가 있어요. 얘네 셋은 뭔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예, 다르긴 한데 약간 포지션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건 좀 구하기 힘든데 BOH인가 보인가 세리송케 리치 위드 로즈 과일 리치라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뷔페 가면은 냉동 과일 있잖아. 거기서 껍질 벗겨 먹는 거, 까맣게 생긴 거. 그게 리치인데 그 리치에서 나는 향이 들어간 홍차라고 할 수 있고 일반 마트보다는 제가 옛날에 프리미엄 마트인가 아무튼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샀습니다. 가성비 하면 또 아크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냥 그림 보고 이쁜 거 사서 마셔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론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아크바 제품 중에서 스트로베리 크림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소개한 가양 홍차들이 식상하고 질린다 그러면 어느 브랜드인지 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돼요. 이태원에 포린푸드 마트라고 있어요. 외국 식자재 파는 슈퍼마켓인데 거기도 차 종류가 은근히 많고 저도 몇 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겸사겸사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고 오늘도 이렇게 얼렁뚱땅 차 이야기를 맞춰보겠고요. 취향을 타니까 일단 제 얘기는 걸러드려야 한다는 것. 방송 여기까지입니다.